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으로 일찍이 남편을 보내고 혼자 된 지도 몇 해가 지나고 있네요. 남편은 불같은 성격이긴 했지만 책임감 하나는 강했던 사람이라서 풍족하게는 아니었어도 노후 준비까지는 다 해놓고 살 걱정 없이 마련해주고 마지막까지 제 생각만 하다 떠난 사람이었죠. 당뇨로 시작해서 합병증을 앓았는데 워낙 아픈 모습 들키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병원 밥만 먹다가 죽기 싫다면서 못 해본 건 다 해보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자식 걱정, 돈 걱정만 평생 하느라 자기 위해서 돈 써본 기억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토록 타고 싶다던 외제차를 사서 다 한 달쯤 지나 떠나게 됐죠. 그쯤 참 신기했던 일이 마지막 며칠을 병원에서 보내다가 가게 되었는데 스스로 떠날 사람은 갈 데를 안다더니 뜬금없이 새벽에 저를 깨우더니 내가 입 아프게 말했지 애들 믿지 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살 생각만 하라고. 애들 줄 생각하지 말고. 아유, 누가 보면 남의 자식이야. 내 말 잘 들으라고. 유언이야. 남편은 저랑 살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자식들 돈 때문에 싸움 나고 괜히 부모님 덕 보려고 하다가 망한 것도 많이 봤다면서 60 지나니까 애들 앞으로 얼마씩 주고 그게 끝이라고 정리를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 사업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노후를 지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없었죠. 그때마다 남편이 애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 한탄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도 단순히 나이가 들면 서운함이 많아진다더니 이 사람도 영감이 다 됐네 싶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남편 말 안 들은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속상해야 할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이제부터라도 남보다 못한 자식들이라는 걸 알았으니 남은 인생은 남편 말대로 저 하나만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먹은 건 얼마 전에 겪은 일 때문인데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려니 내색은 안 했지만 빈자리가 너무 느껴져서 힘들긴 하더라고요. 같이 먹던 밥도 혼자 차려 먹으려니 대충 먹게 되고 살도 점점 빠지고 하니 애들이 걱정이 된 모양인지 엄마 혼자 있지 마시고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그래도 살던 데가 익숙하지 내 나이에 무슨. 엄마 꿈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사는 거. 서울에서 그게 쉬워야 말이지. 아빠 사업 자금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조그마한 주택 하나 얻어서 지영이랑 나, 엄마 다 모여서 살면 돼. 연식된 걸로 얻어서 고치면 충분히 돼. 정말? 얼마나 드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둘 집 정리하고 몇 억 보태면 3층짜리 하나 없겠던데? 엄마 멀리 두고 우리도 마음 쓰인다니까. 내가 진행할 테니까 같이 살자. 알았지? 부족한 돈은 이야기해. 그럴 때는 정말 장남 노릇을 하며 든든한 힘이 되더군요. 평소엔 살갑게 챙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혼자 된 제가 신경이 쓰이는 모양인지 어떻게든 같이 지내자고 하면서 이 기회에 저도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 집에서 가족들 부대끼고 살아볼 수 있겠구나.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아이들 살림이나 도와주면서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제 다 늙어서 병원비 말곤 크게 쓸 일도 없고요. 아이들이 저 때문에 생각해준 건데 무리해서 대출받는 것도 걱정이 돼 남편이 남겨준 돈을 전부 다 건넸습니다. 와, 아빠가 우리한텐 짜더니 엄마한테 넉넉하다. 이걸 다 엄마한테 주고 가신 거야? 네 아빠야 워낙 걱정이 많잖아. 내가 평생 살림이나 했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엄마한테만큼은 좋은 남편이네. 괜히 대출받아서 빚지지 말고 이 안에서 해결해. 아들이 집 얻는 일은 나서서 하고 인테리어는 딸이 알아서 진행하면서 두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갑자기 지방에서 평생을 살다 서울살이를 시작하려니 겁이 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두 자식들 모습을 보니 가족들하고 살아도 좋겠다. 부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빈자리도 애들이 채워줘서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3층짜리 집에 손주들과 저까지 6명의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꾸미는 소감 어때? 좋다마다. 너희 아빠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빤 싫어했을걸? 아이, 말만 그렇지. 너희들 얼마나 생각하는데. 엄마,
그래도 이제 마음 편히 우리하고 지내요. 그래, 엄마도 서울 살면 금방 적응할 거야. 친구들도 사귀고 재밌는 것도 주말마다 많이 가자.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을 아이들과 밥도 먹고 TV도 보고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친해진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남편과 둘만 조용히 지내다 손주 녀석들까지 있으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고 기분까지 밝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 체험 숙제 같은 게 있다며 제주도로 잠시 여행을 다녀야 한다더군요. 엄마, 이번 주는 혼자 있어야겠다. 괜찮지? 같이 가면 좋은데 애들 뒤치다꺼리만 할 것 같아서. 괜찮아.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편히 다녀와라. 혼자서도 잘 챙겨 먹고 문 단속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뒤 집에 온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아닌 부동산 주인이었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이 있다며 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버젓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집을 내나요? 지하만 남겨놓고 다 뺐다니까요, 몇 주 전에. 누가 그래요? 연락해 볼 테니까 애들 오면 와요. 아이고, 어르신 노망 나셨나? 무슨 말을 함부로 해요. 우리 6식구나 사는데. 그 집 아드님하고 따님이 와서 내놓고 갔다고요. 안에 싹 비워놓고 이미 나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주인 말대로 문을 열어보니 온갖 짐이 빠지고 텅 빈 쓰레기 봉투 몇 개만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애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입니다.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더군요. 누가 뒤통수를 날려도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남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사기를 칠 리가, 이런 짓을 벌일 리가 있나. 대체 무슨 마음이 있어서 친부모가 아니면 모를까 배 아파 낳은 지 엄마한테 이런 짓이 가능한 건지 순간 꿈 같기도 하고 누가 심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무리 부동산 주인이 큰 소리를 쳐도 윙윙대기만 하고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하루 집을 비운 날이 생각이 났어요. 동네 친구가 온천을 좋아해서 종종 강원도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하루 따라온 사이 아마 그때쯤 짐을 다 비우고 절 버리고 떠날 계획을 짠 것 같았죠. 지하에 빛도 안 드는 방 하나 남겨주고 떠난 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할지 참 기가 막혔지만 땡전 한 푼 안 남은 제 상황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우선은 집을 비워주고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며칠 동안 온몸이 부서져라 지하방을 청소했습니다. 주인 말론 여태 사람이 산 적이 없을 정도의 곳이라 짐 보관하는 용도로만 썼다고 하더군요. 열어보니 쥐 벌레가 이미 점령해버린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날 살라고 방 한 칸 남겨주기도 싫어서 저를 버리고 간 애들을 생각하니 이가 갈리더라고요. 어쩌면 제 남편은 자식 같지도 않는 애들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 평생 소원을 이뤄줄 것처럼 굴던 것부터 한 달간 비위를 맞춰주면서 얼마나 이날을 꿈꿔왔을지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잘못한 일이 있나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평생 복수를 꿈꿔도 이런 짓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던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작정을 하고 간 자식들 찾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돈도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서로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막상 이 나이에 식당 일을 하려고 해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사람을 쓰려고 하지 취직도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동네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중 전라도 식당을 운영하는 집이 있었어요. 혹시 일할 분 안 구하세요? 저도 전라도예요. 우리 고향 분이신가? 언제 오셨대? 2달 되어가네요. 저 뭐든 시켜만 주세요. 요리는 좀 해요? 다행히 인심 좋은 고향분이 있어 그 집에서 주방 일을 도우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서 자식들이 버리고 짐 싸서 도망갔네요. 소리도 못하고 일 마치고 나면 소주 한 병 사와서 마시다가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하수구에서 올라온 쥐가 집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새벽마다 깨서 잠을 못 자는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건강도 점점 악화되더라고요. 지하 생활을 계속하니까 몸이 급격히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혼자 남은 인생 아프기까지 하면 객사하고 끝나겠다 싶은 생각에 악착같이 약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아침마다 전화가 걸려와서 그날은 잠도 못 자고 깬 상태라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접니다. 상철이 기억하시죠?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서울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언제 가셨어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촌놈이라도 서울지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주소만 알려주시면 당장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 밑에서 30년이 넘도록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편하게 지내긴 했는데 다짜고짜 찾아오겠다는 말을 들으니 반갑진 않더라고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괜히 만나고 나면 고향의 말이라도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저에게 생긴 일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쥐까지 나오는 이런 방에 사람을 부를 수도 없었고요. 한참 머뭇댔는데 그래도 끝끝내 전화 말고 직접 보고 말하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인지 다음날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바로 올라왔더라고요. 오랜만이네요.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형수님은 살이 너무 빠지셨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냥 적응이 조금 필요한 모양이에요. 요즘 자꾸 형님이 꿈에 나와서요. 우리 애 아빠가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요, 신경 쓰이기도 하고. 사실 형님이 형수님 걱정 많이 한 건 알고 계시죠? 항상 자기처럼 독하지 못해서 애들 다 퍼줄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랬죠. 맞아요. 항상 엄격했어요, 애들한텐. 사실 그것도 형님이 몇 번 겪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때마다 와서 돈 빌리는데 그럴 땐 둘도 없는 효자인데 형님이 조금이라도 사업 어려워지면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때 형님 눈 수술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애들 둘 중에 하나는 와서 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전화 한 통으로 땡치니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어떨 땐 동네 이웃보다 못하다고요. 그건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유언장에 써달라고까지 말해서 형님이 그날 이후로 더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셨어요. 형수님 걱정된다고요. 그 말은 항상 했는데 저도 참 바보 같죠. 요즘 꿈에 형님이 계속 보이니까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 오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편하게 잠 못 자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 싶더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맡긴 게 있는데 그걸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맡긴 게 있어요? 혹시나 애들이 형수님한테 뭐 달라고 하면 다 줄까봐 5분의 1만 주고 나머지는 저한테 다 맡기고 가셨어요. 설마 노후자금으로 그것만
먹이고 가셨으려고요? 우리 형님 통이 얼마나 큰 분인지 잘 아시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한 달 200도 안 되는 월급 모아 어느 세월에 쥐 나오는 이 집을 벗어날까 매일같이 술을 먹지 않으면 잠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것까지 다 계산해놓고 떠났더라고요. 미안함과 고마움에 그간 서러웠던 마음이 다 터져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연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 제가 다 털어놓아야겠다 싶어. 실은 애들이 연락이 안 돼요. 아니, 언제부터요? 무슨 일로요?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지하방 하나 남기고. 그럼 형수님, 지금 거기에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이 버릇없는 놈들, 형수님, 당장 내려가요. 그날로 쥐가 나오는 그 끔찍한 공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집에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속 애들이 돈 앞에서 얼굴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됐고 저 모르게 찾아가 유언장까지 써달라 우겼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냉담하게 굴었는지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았죠.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작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다시 여유를 되찾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당도 가꾸고 일이 없어 고민이던 친구들에게 일거리도 나눠주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예상외로 장사도 너무 잘 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항상 꽉 차게 되었죠. 늘 남편이 벌어다 준 돈에 의지해서 살다가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는 게 선뜻 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잘 해나갈 수 있어서 행복했죠. 가끔 꿈에서 그 집에서 자는 상상을 하면 식은땀으로 온 옷이 젖을 만큼 악몽에 시달리긴 했지만요. 그리고 얼마 지나 절 버리고 간 자식도 아닌 두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꼴을 보니 인생 끝에 몰려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더군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다시 가려고 했어. 엄마 버린 게 아니고 일이 꼬였어. 정말이야, 믿어줘. 엄마, 더 잘 되려고 해본 건데 잘못했어. 같이 지낼 수 없을까? 엄마 일 도울게요. 누가 엄마예요? 난 자식 없는데. 내 주머니 탈탈 털어서 다 주고 나니까 쥐 나오는 방에 사람을 버리더라고. 그걸 자식이라고 하나? 난 이제 자식 없다. 망해 죽든 굶어 죽든 관심 없으니까 당장 가. 신고하기 전에. 이것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집을 팔아서 둘이 반으로 나눠 뭐라도 하려고 했다는데 말이 뭐라도 하려고 한 거지. 타고 온 차를 보니 번쩍번쩍 광이 난 세단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곤 이것들아, 연기를 하려면 저 차부터 후진차로 몰고 오지 그랬냐. 어딜 말 같지도 않는 소리로 변명을 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나가라 못 나간다 씨름을 하다 제 펜션으로 웬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오는데 애들을 보자마자 지 엄마 찾으러 올 줄 알았다며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알고 보니 이것들 겁도 없이 제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제3금융까지 돈을 빌려 신용불량자로 온갖 섬을 돌아다니며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기가 막히고 정내미가 떨어져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요. 지들이 저질러 놓은 업보를 왜 내가 갚아야 되냐며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네요. 내가 여기서 니들 또 받아줄 줄 알았냐고 했죠. 경찰이 도착하자 그 3명의 빚쟁이들은 도망을 치고 애들은 끝까지 제 다리를 붙잡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들이 제게 더 미친 짓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한테 영업방해로 신고한 거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시라며 문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애를 쓰고 만들어준 기회를 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전부 잃고 온 저를 물심양면 도와준 남편의 30년 지기 아우나 다른 동네 지인한테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며 제가 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리라 생각하면서 잘 베풀고 살아보려 합니다. 지리도 모르던 서울 땅에서 빛도 못 보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내 핏줄인 자식한테 당하고 나니 더 악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젠 호락호락하지 않게 마음 굳게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감으면 이 남아있는 돈들은 다 자식들한테 가니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게 최대한 많이 쓰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하늘에 있는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제 사연을 통해 부디 자식들에게 전부 주지 말고 꼭 본인 삶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